진성그룹의 CEO 강태준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남자였다.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피와 땀으로 무너져가던 가문의 사업을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최고, 냉혈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버려진 과거가 예고 없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가 쌓아 올린 철옹성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진성그룹의 최고층 회의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누구도 창밖을 내다볼 여유가 없었다. 방 안의 모든 공기는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강태준에게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빗어 넘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은 그가 가진 냉정함과 카리스마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앞에 놓인 서류를 검토하는 손길은 침착했지만 그가 내뿜는 압박감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임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최선입니까?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운 어조였다. 보고서를 올렸던 기획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강태준의 세상에서 최선이라는 단어는 곧 완벽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의 기준에서 오늘 올라온 M&A 프로젝트 보고서는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100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게 임원들을 짓눌렀다. 그의 철저함과 무자비함은 진성그룹을 지금의 자리로 이끈 원동력이자 모든 직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들어온 사람은 태준의 비서인 김 실장이었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대표님, 외부 회계법인에서 나오신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인수합병 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팀입니다. 태준은 잠시 미간을 좁혔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김 실장은 문 밖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3명의 남녀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단정한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가장 앞에 서서 팀을 이끄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질끈 묶은 머리와 심플한 디자인의 검은색 정장으로 전문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총명함이 깃든 눈빛과 당당한 태도는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무거운 분위기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곧장 상석을 향해 걸어왔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진성그룹의 M&A 프로젝트 실사를 담당하게 된 K회계법인의 한서연입니다. 그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수천 번 되뇌고 수만 번 지우려 했던 그 이름. 그가 성공을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버렸던 과거의 편린. 한서연. 그녀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그대로였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 역시 그를 보고 있었다. 흔들림 없는 눈빛. 그의 기억 속에 있던 20살의 앳된 소녀가 아니었다. 상처와 눈물로 얼룩졌던 여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능력으로 무장한 프로페셔널한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표정 아래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한 파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를 알아본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은 멈췄고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배경처럼 흐릿해졌다. 수많은 감정과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지만 두 사람 모두 필사적으로 그것을 내리눌렀다. 먼저 평정을 되찾은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언제 흔들렸냐는 듯 다시 냉혹한 CEO의 가면을 썼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게 기댄 채 서늘한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대를 대하는 듯한 오만한 태도였다. K 회계법인이라 업계 최고라고 들었는데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런 젊은 팀장을 보낼 줄은 몰랐군.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흔들고 싶었다. 과거의 그 연약했던 소녀처럼 자신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너지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도발적인 언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다. 나이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이니까요, 대표님. 저희 팀은 진성그룹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실사를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 모습은 태준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의 심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과 함께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 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불필요한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기획팀장에게 턱짓으로 지시했다.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부 저 팀에게 넘겨. 필요한 건 뭐든 협조해주고. 단, 그는 말을 끊고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사소한 정보 하나라도 외부에 유출될 시 그 책임은 K회계법인과 한서연 팀장, 당신이 지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해.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그 살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직업윤리는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녀의 침착한 대응에 태준은 오히려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까지. 다들 나가봐. 그의 명령에 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썰물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넓은 회의실에는 강태준과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팀원들만이 남았다. 태준은 서연을 지나쳐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서연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 강태준 선배. 그 한마디에 태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등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진성그룹의 대표가 된 거 축하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만 돌려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했다. 선배, 여긴 학교 동아리가 아니야, 한서연 씨.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내 성공에 대한 축하는 당신이 할 자격이 없어. 그는 얼음 조각 같은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울렸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이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굳건해 보였던 그녀의 어깨가 살짝 아래로 처졌다. 함께 온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 진성그룹 대표 맞아요? 정말 무례하네요.
젊은 팀원이 분개하며 말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원래 저런 사람으로 유명하잖아. 우리 일에만 집중하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진성그룹,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일 것 같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10년 전에 어느 날로 향하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던 교정, 차갑게 돌아서던 그의 등,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버려져야 했던 20살의 자신. 그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전문가로서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운명은 기어이 그들을 다시 엮어놓았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강태준.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창가에 서서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세차게 흔들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심란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한서연. 그녀가 돌아왔다. 그가 애써 잊으려 했던 그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그녀가.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혹시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철저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형편없이 흔들리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당당한 눈빛, 변함없는 목소리, 모든 것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었다. 뜨거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을 태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 앳된 얼굴의 두 남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순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천천히 쓸었다. 그때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버려야 했다. 더러운 진실과 위험한 싸움 속으로 그녀를 끌어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악역이 되기를 자처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그녀의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돌아왔다. 그것도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한 복수의 마지막 단계에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가 이번 프로젝트의 담당자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분명 그의 숙적인 최 회장의 계략일 터. 그는 서연을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던져 넣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다시 한번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어야만 한다. 이번에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과 그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위해 그는 결심했다. 한서연, 네가 내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2번 다시 망설이지 않고 너를 내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의 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CEO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그렇게 다시 비극을 향해 소리내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연과 그녀의 팀에게 배정된 공간은 진성그룹 본사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작은 임시 사무실이었다.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차가운 공간은 마치 강태준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서류 더미와 노트북으로 가득 찬 좁은 책상에 앉아 서연은 어젯밤 회의실에서의 만남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썼다. 그의 차가운 눈빛, 가시 돋친 말투,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철저히 타인으로 취급하던 그 잔인함. 그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실사는 첫날부터 삐걱거렸다. 진성그룹 측에서 넘겨준 자료는 방대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데이터는 교묘하게 빠져 있었다. 서연은 요청 자료 목록을 몇 번이고 수정하여 김 실장에게 전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검토 후 전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명백한 비협조였다.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지시가 작용하고 있음을 모를 리 없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녀를 이 프로젝트에서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들 작정인 듯 했다. 오후가 되어서야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직접 부딪히기로 결심하고 CEO 집무실로 향했다. 김 실장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김 실장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안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집무실은 그의 성격을 닮아 있었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과 회색 톤의 가구들, 완벽하게 정돈된 책상, 그리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 그는 도시의 정점에 군림하는 왕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서 있었다.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한참 동안이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의도였다. 서연은 기죽지 않고 입을 열었다. 요청드린 핵심 재무 데이터가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실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표님. 그제야 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더니 서연을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았다. 핵심 데이터라. 한서연 팀장은 성격이 꽤 급한 모양이군. 대기업의 M&A가 동네 구멍가게 인수하는 것만큼 간단하다고 생각하나. 모든 자료에는 절차가 있고 보안 등급이 있어. 당신들이 정말 그 자료를 볼 자격이 있는지 우리 쪽에서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 그의 말은 합리적인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지극히 모욕적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저희는 K 회계법인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성그룹의 보안 절차를 존중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입니다. 실사가 지연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양쪽 모두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휘둘리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좋아. 그 자신감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보지. 그는 인터폰을 들어 김 실장에게 지시했다. 한서연 팀장이 요청한 자료, 보안팀 검토 거쳐서 오늘 중으로 넘겨줘. 그리고는 서연에게 턱짓을 했다. 됐나? 이제 나가봐. 난 바쁜 사람이라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태도는 끝까지 오만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자신의 등에 칼날처럼 박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임시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를 상대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 이상의 감정 소모를 불러일으켰다. 그때 팀원 중 하나가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다. 팀장님, 잠시 쉬엄쉬엄 하세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감싸는 순간 서연의 눈앞에 불현듯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대학교 중앙도서관의 한 구석. 시험 공부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녀의 앞에 따뜻한 캔커피가 놓였다. 고개를 들자 앳된 얼굴의 태준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서연이 이러다 책이랑 뽀뽀하겠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언제나 다정했다. 그때의 강태준은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고 법학 서적을 파고들면서도 밤하늘의 별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아는 낭만적인 청년이었다. 이거 다 끝나면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내가 네 미래까지 전부 책임질게. 그의 목소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목소리를 믿었기에 그녀는 그와의 미래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팀장님, 팀장님, 팀원의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아, 미안.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그녀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과거의 기억은 댐의 균열처럼 걷잡을 수 없이 그녀의 마음을 허물어뜨렸다. 그토록 다정했던 사람, 세상 전부를 다 줄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빛. 도대체 무엇이 그를 지금의 괴물로 만들어버린 걸까? 그날 저녁 약속대로 진성그룹 측에서 자료가 넘어왔다. 하지만 양은 2배로 늘어났고 쓸모없는 데이터들 사이에 핵심 자료를 숨겨놓아 분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명백한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 서연은 팀원들을 먼저 퇴근시키고 홀로 남아 자료와 씨름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왔다. 그녀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책상에 엎드렸을 때 또다시 악몽 같은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약속 장소에 태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며칠간의 불안한 기다림 끝에 그녀는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따뜻했던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대했다. 우리 헤어지자.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서연은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너랑 만나는 거 이제 지겨워졌어. 네 그 가난하고 평범한 인생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마. 난 너랑 다른 세상 사람이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 넌 나에게 방해만 될 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붙잡고 매달렸다. 하지만 그는 그런 그녀의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뿌리쳤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차갑게 돌아서던 뒷모습뿐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젊은 CEO가 되었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접했을 뿐이다. 그녀는 그날의 상처를 가슴 깊이 묻고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 그가 무시했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다. 흡. 서연은 책상에 엎드린 채 소리 죽여 흐느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픈데 앞으로 어떻게 그를 매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무실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불 꺼진 임시 사무실에서 홀로 책상에 엎드려 있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대표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물었다. 태주는 황급히 CCTV 화면을 껐다.
신경 쓰지 마. 먼저 퇴근해. 하지만 김 실장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서연 팀장 말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너무 가혹하신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은 태준이 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를 보필해온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실장,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전쟁터에서 동정심은 사치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메말라 있었다. 한서연은 최 회장이 내 옆에 심어놓은 칼날일지도 몰라. 내가 잠시라도 방심하는 순간 그 칼날이 내 심장을 꿰뚫겠지. 그러니 내가 먼저 그녀를 부러뜨리는 수밖에. 그의 말은 서연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과거라는 이름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하게 그와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벽을 넘어서기 전까지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의 밤샘 작업 끝에 한서연의 눈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인 자회사 넥스트바이오의 자산평가 보고서에 숨겨진 아주 작은 숫자였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장부였지만 서연의 날카로운 직감은 그 미세한 불일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년치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고 관련 법규와 시장 동향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넥스트바이오의 핵심 기술 가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그 배후에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유령 회사가 존재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분식 회계이자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범죄 행위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의 최종 결재란에는 강태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가 아무리 변했다 해도 이런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를 사람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따라 이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하는 순간 강태준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그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터였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심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그를 이기고 싶었지 그의 범죄를 폭로함으로써 그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왔다. 그녀는 일단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는 숨긴 채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혼자서 조사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결정이 그녀를 얼마나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한편 서연의 등장은 강태준의 오랜 숙적인 대영물산의 최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 회장은 노회한 맹수처럼 기회를 포착하는 데 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강태준과 한서연의 과거 관계를 즉시 파악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강태준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가 제 발로 굴러 들어온 셈이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충실한 신복인 조성민 전무를 움직였다. 며칠 후 서연은 대학 동문회에 참석했다는 선배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대영물산의 임원으로 있는 선배였는데 업계 정보를 교환하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서연은 별 의심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선배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중년의 남자, 조성민 전무가 함께 나와 있었다. 그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서연에게 접근했다. 한서연 팀장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조성민은 명함을 건네며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M&A 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근슬쩍 내부 사정을 떠보기 시작했다. 요즘 진성그룹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특히 강태준 대표는 너무 젊어서 그런지 성공에 취해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그는 마치 서연을 걱정하는 듯한 말투로 교묘하게 강태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즉시 간파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발설하지 않으며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조성민은 화제를 바꾸어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다. 듣자 하니 강 대표와는 대학 시절부터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청년이 돈과 권력 앞에서 그렇게 변해버리다니.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조성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혹시라도 부당한 일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대형물산은 한 팀장님 같은 유능한 인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것은 회유이자 은밀한 제안이었다. 그 만남 이후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최 회장 측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그들 역시 진성그룹에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자신이 발견한 비자금의 흔적이 그들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판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실사를 하는 회계사가 아니라 거대한 암투의 한복판에 서 있는 플레이어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상황을 강태준은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에게는 최 회장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별도의 팀이 있었다. 서연이 조성민을 만났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는 예상했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 회장이 서연을 어떻게 이용할지, 어떤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할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가진 서연이 그 유혹에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그의 불안감은 분노로 변질되어 서연에게 향했다. 그녀를 위험에서 밀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스스로 이 일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뿐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실사팀의 임시 사무실을 예고 없이 급습했다. 그는 서연이 밤새 정리한 보고서를 집어들더니 코웃음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쓴 건가? K회계법인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이런 쓰레기 같은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느라 외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시간은 있었나 보지.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그의 말은 서연뿐만 아니라 함께 고생한 팀원들의 노력까지 모욕하는 것이었다.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대꾸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적인 만남을 업무와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서연의 귓가에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착각하지 마, 한서연. 넌 그냥 내 과거를 좀 안다는 이유로 저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장기 말에 불과해. 주제도 모르고 날뛰다간 10년 전보다 더 비참하게 버려지게 될 거야. 그러니 감당할 수 없으면 지금 당장 꺼져. 그의 잔인한 말은 서연의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불안감을 보았다. 마치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 사무실을 나가던 태준의 뒤를 따르던 김 실장이 잠시 멈춰서서 서연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대표님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서연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강태준이 지금 벌이는 모든 행동이 단순히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그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첫 번째 균열은 진성그룹의 장부가 아닌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향한 그녀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이 남기고 간 경고는 서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가시가 되었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담긴 절박함과 그녀의 눈을 피하던 미세한 흔들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김 실장의 의미심장한 눈빛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단순히 그녀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필사적으로 밀어내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위험의 정체가 자신이 발견한 분식회계의 흔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심증이 굳어졌다. 서류만으로는 더 이상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연은 현장으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찾아낸 유령 회사는 넥스트바이오의 연구장비를 납품한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장부상으로는 수백억 원대의 최첨단 장비들이 오고 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이것이 실체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넥스트바이오의 신축연구소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산실사팀의 정당한 현장 방문 절차를 밟아 다음 날 오후 넥스트바이오의 연구소 부지로 향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공사 현장은 거대한 골조를 드러낸 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안전모를 눌러쓴 서연은 현장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내부로 들어섰다. 소음과 먼지로 가득한 현장은 어지러웠지만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장비 목록과 실제 반입된 기계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역시나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장부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없는 고가의 장비들이 몇 개 발견되었다. 비자금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가 증거 사진을 찍기 위해 인적이 드문 연구동 3층 구역으로 발을 옮긴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주변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들려오던 작업자들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에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본 순간 서연은 숨을 헛들이 마셨다. 그녀의 바로 위쪽에서 거대한 크레인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철골 구조물 더미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고정장치 중 하나가 거의 풀려 있는 것이 보였다.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살인이었다. 피해. 그때 지축을 울리는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번개처럼 달려왔다. 생각할 틈도 없이 강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잡아채 옆으로 내동댕이 쳤다. 거의 동시에 꽝하는 굉음과 함께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수십 톤의 철골더미가 지면을 부수며 떨어져 내렸다. 자욱한 흙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만약 1초만 늦었더라면 그녀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올려다보았다. 안전문은 벗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자는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늘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의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땅에 주저앉은 그녀의 양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한서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를 붙잡은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다.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그는 그녀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듯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과 팔다리를 다급하게 훑어보았다. 어디 다친 데는? 말해봐.
어디 다쳤어? 그의 절박한 외침에 서연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냉혈한 CEO 강태준이 아니었다. 10년 전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같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소란을 듣고 현장 소장과 인부들이 달려왔다. 태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순식간에 원래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현장 소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안전관리 이따위로 하는 거야? 오늘부로 이 현장 전면 폐쇄하고 안전점검 다시 해. 책임자,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의 서슬 퍼런 명령에 현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김 실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는 횡하니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서연은 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으로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하지만 그 충격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자신을 구하던 강태준의 그 절박한 눈빛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마치 그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샤워기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뜨거운 물줄기에도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했다. 자신이 발견한 비자금의 흔적, 조성민 전무의 의도적인 접근, 그리고 오늘 자신을 노린 명백한 살인 시도, 마지막으로 귀신같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강태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최 회장 측은 M&A를 방해하고 강태준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고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강태준은 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모진말과 행동은 어쩌면 이 위험한 싸움에서 자신을 떼어놓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가설에 이르자 10년 전 그가 자신을 떠났던 이유조차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K회계법인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와는 별개로 새로운 암호화된 파일을 하나 생성했다. 그녀는 파일의 이름을 진실이라고 저장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의뢰를 받은 회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이 혼자서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 그와 그녀 사이에 가로놓인 과거의 진실이 무엇인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조사는 그렇게 진실을 향한 위험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연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노린 살인 미수였고 보이지 않는 적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더 이상 한서연을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밀어내려는 그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위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를 이 전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모든 진실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적에게 노출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다. 태준은 김 실장을 통해 서연에게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늘 밤 10시 N타워 전망대 레스토랑. 약속 장소는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자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 역시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와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날의 사고 이후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서연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태준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통째로 비워져 있었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서연이 그의 맞은편에 앉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준이었다. 몸은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날 어떻게 알고 현장에 나타난 거죠? 그녀의 질문에 태준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널 미행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왜죠? 내가 당신의 비리를 파헤칠까봐 감시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날이 서 있었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처음엔 그랬지. 넌 최 회장이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넌 생각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고집이 세더군. 위험을 향해 겁없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내가 막지 않았다면 넌 죽었어. 그날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널 노린 거였어. 마침내 그가 진실의 한 조각을 꺼내놓았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그의 고독한 실루엣을 비췄다. 모든 것은 10년 전 내가 널 떠나야만 했던 그날 시작됐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등을 보인 채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진성그룹의 창업주와 함께 회사를 일군 충신이었지만 최 회장의 계략에 빠져 모든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졌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최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태준의 가족을 철저히 감시하며 숨통을 조여왔다. 당시 태준에게는 서연이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고 그녀를 이용해 태준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내 옆에 있는 저 여자까지 불행해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내 발로 진성그룹에 들어와 내 개가 되어라. 그리고 저 여자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 태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고 떠나야만 했다. 그는 최 회장의 밑으로 들어가 온갖 굴욕과 수모를 견디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 지난 10년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오직 최 회장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마침내 최 회장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마지막 증거를 거의 다 손에 쥔 상태였다. 넥스트바이오 인수합병건은 그가 최 회장의 비자금 줄기를 잘라내기 위해 오랫동안 설계해온 거대한 덫이었다. 이야기를 마친 태준이 서연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1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증오와 원망이 그의 고통스러운 진실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태준의 표정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울지 마.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바보야. 왜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했던 거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녀의 원망 섞인 목소리에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눈물을 그치고 단호한 눈빛으로 태준을 마주보았다. 이제부터 나도 같이 싸울게. 그녀의 말에 태준의 눈이 커졌다.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넌 더 이상...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위험한 건 이미 겪었어.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야. 최 회장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건 나에게도 싸워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 셈이야. 당신은 나를 밀어낼 수 없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강인함과 그를 돕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회계 전문가야. 당신이 놓친 증거의 연결고리를 내가 찾을 수 있어. 당신의 계획에 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무기로 내세웠다. 그것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제안이었다. 태준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지켜줘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그의 옆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강인한 파트너로 성장해 있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약속해. 내 지시 없이는 절대로 단독 행동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내 뒤로 물러나겠다고. 그것은 명령이자 간절한 부탁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약속할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은 차가웠지만 서로의 천이 전해지며 보이지 않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과거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위험하고도 절박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의 복수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의 동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의 불꽃과 같았다. 그들의 비밀작전 본부는 태준이 오래전에 마련해둔 도심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텔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운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과거의 연인이자 현재의 동지로서 함께하는 밤낮은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과 애틋함을 자아냈다. 그들의 방역은 정교한 체스게임처럼 진행되었다. 서연은 체스의 여왕처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전장을 지배했다. 그녀는 최 회장이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온 비자금 네트워크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 차명 계좌, 해외 조세 피난처를 넘나드는 복잡한 자금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최 회장의 아킬레스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에이펙스 홀딩스라는 이름의 위장 투자 회사였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최 회장의 모든 검은 돈이 세탁되고 분배되는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서연이 자금의 흐름을 쫓는 동안 태준은 킹처럼 전장의 판도를 움직였다. 그는 최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위험한 미끼를 던졌다. 진성그룹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예고 없이 발표한 것이다. 명분은 경영 투명성 강화였지만 실제 목표는 넥스트바이오 인수건과 관련된 최 회장의 라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감사 소식에 최 회장 측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 흔적을 지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었다. 작전본부의 밤은 늘 길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씨름하던 서연이 지쳐 잠시 눈을 붙이면 태주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곤 했다. 그리고는 그녀가 잠에서 깰 때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10년 전 도서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 커피에는 달콤한 설렘 대신 생사를 넘나드는 전우애의 씁쓸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커피를 마시며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연대가 쌓여가고 있었다. 찾았어. 어느 날 새벽 서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녀는 에이펙스 홀딩스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가는 비밀 계좌 하나를 특정해냈다. 문제는 그 계좌의 실소유주를 증명할 결정적인 원본 장부가 최 회장의 개인 금고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금고는 대영물산의 심장부인 회장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바로 그때 늘 그림자처럼 태준의 곁을 지키던 김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태준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김 실장은 태준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쫓겨날 때부터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태준의 복수를 묵묵히 도와온 유일한 동지였다. 최 회장은 내일 저녁 해외 투자자들과 중요한 만찬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장실의 보안이 가장 허술해질 겁니다. 제게 30분만 주시면 원본 장부를 빼낼 수 있습니다. 태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당신을 잃을 수는 없어. 하지만 김 실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대표님, 이것은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회장님의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충심 어린 눈빛 앞에서 태준은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작전 당일 약속된 시간이 되자 작전본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연은 해킹을 통해 대형물산의 CCTV를 무력화시켰고 태준은 김 실장과 실시간으로 통신하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김 실장은 미리 복제해둔 마스터키와 보안 코드를 이용해 유령처럼 회장실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금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실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통신 장비를 통해 들려왔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한 늙은 여우였다. 만찬 약속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 김 실장이 금고 해제에 거의 성공했을 무렵 회장실의 모든 문이 굳게 닫히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 회장의 신복인 조성민 전무가 경호원들을 이끌고 회장실을 포위한 것이다. 김 실장, 당장 빠져나와. 태준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통신 장비 너머로 김 실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 했다. 그는 금고에서 빼낸 마이크로 SD카드를 창문 틈에 숨겨진 소형 드론에 장착했다. 증거는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몸싸움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통신은 영원히 끊겼다. 김 실장, 김 실장. 태준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때 작전본부의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김 실장이 목숨과 맞바꿔 보낸 작은 드론이 그곳에 와 있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드론에서 SD카드를 수거했다.
그녀가 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 최 회장의 모든 범죄 행각이 기록된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이 나타났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주는 화면에 떠오른 증거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자신의 가장 충실한 동지를 잃은 대가로 얻은 승리였다. 그의 어깨가 무너지듯 축 처졌다. 그때 서연이 그의 뒤로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손을 감쌌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짐이 아니에요. 이제 끝내야 해요. 김 실장님을 위해서라도. 그녀의 위로에 태주는 간신히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마주 꽉 잡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반격의 서막은 올랐고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결전뿐이었다. 피해 대가를 치른 복수는 이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다. 진성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새벽부터 건물 주변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재계를 뒤흔들 M&A를 앞두고 벌어진 CEO 측근의 스파이 행위 의혹은 모든 언론의 최대 관심사였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강태준에게 불리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정상에 오른 CEO의 독단적인 경영과 내부 통제 실패를 질타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모든 것이 최 회장이 그려놓은 판 위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주주총회장 안, 최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주요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오늘 강태준의 시대가 끝나고 진성그룹이 다시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임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을 잡아 가두고 그가 빼돌리려던 증거는 없다고 언론에 흘렸다. 이제 강태준에게는 아무런 방역 카드도 남아있지 않을 터였다. 그의 맞은편 한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경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곧 단상에 오를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 총 회장의 모든 조명이 단상으로 쏟아졌고 강태준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형형한 빛을 내는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터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섰다. 총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최 회장 측은 강태준 대표의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들은 김 실장의 사건을 빌미로 태준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맹공을 퍼부었다. 강태준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조차 관리하지 못해 회사의 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인물에게 더 이상 진성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이 목소리를 높이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마침내 반론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해임안에 대해 반론하기에 앞서 먼저 주주 여러분께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초췌한 모습의 김 실장이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갇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멍들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영상 속 김 실장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저는 진성그룹을 좀먹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강태준 대표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김 실장이 잡히기 직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태준에게 몰래 전송해 두었던 영상이었다.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다. 태준은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김 실장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진실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마이크로 SD카드 하나를 꺼내 들었다. 김 실장의 피와 눈물이 담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주는 SD카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에이펙스 홀딩스라는 이름과 함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한서연이 밤을 새워 완성한 결과물이었다. 태주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최 회장이 수십 년간 어떻게 진성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매수하고 경쟁사들을 짓밟았는지 명백한 증거와 함께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내용은 용암처럼 뜨거웠다. 계좌 내역, 비밀 녹취 파일, 내부 고발자의 증언.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주주총 회장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최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이다.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강태준이 날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쇼에 불과해.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폭로의 칼날을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로 돌렸다. 최 회장, 당신이 조작이라고 말하는 그 더러운 역사는 10년 전 나의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10년 전 태준의 아버지가 최 회장의 모함에 빠져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만 했던 사건의 진실이 담긴 증거들이 재생되었다. 최 회장이 어떻게 증인들을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했는지가 만천에 드러났다. 최 회장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까지 위협하며 제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려 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처음으로 객석에 앉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서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과 이해가 가득했다. 제가 10년 전 사랑했던 여자를 버려야만 했던 이유, 제가 냉혈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모두 이 괴물과 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를 이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고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 총회장 전체를 울렸다.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10년 동안 그녀를 올감했던 원망과 상처의 실체가 실은 그를 지키기 위한 가장 아픈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객석에 앉은 주주들 역시 더 이상 최 회장을 향해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판단한 최 회장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그가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태준에게 달려들려던 바로 그 순간 주주총회장의 모든 문이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준이 주주총회를 시작하기 전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겼던 것이다. 최진혁 회장, 당신을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최 회장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며 태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조성민 전무를 비롯한 그의 하수인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주물렀던 거대한 악의 제국이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와 한 여자의 굳건한 믿음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아수라장이 된 총회장 안. 태준은 멍하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허탈감과 김 실장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그를 덮쳤다. 그때 서연이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앞에서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 손길 하나에
10년의 아픔과 오해가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뿐이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두 사람을 위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가 남긴 폭풍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었다. 최 회장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허물어졌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의 범죄 행각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종양을 도려낼 기회를 얻었다.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태준은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이제 차가운 고독 대신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한서연이 있었다. 사건이 수습되고 며칠이 지난 늦은 밤, 태주는 텅 빈 회장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원수를 심판대에 세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깊은 허무함과 죄책감만이 남아있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 희생된 김 실장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차를 건네고 그의 곁에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많이 힘들죠?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태주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다. 다 끝났는데 왜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지 모르겠어. 서연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살며시 포겠다. 당신은 괴물이 되어서 괴물을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태준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서연을 품에 끌어안고 아이처럼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마주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진성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태주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최 회장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곁에는 최고의 조력자인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외부 회계법인 팀장직을 내려놓고 진성그룹의 재무감사를 총괄하는 CFO로 공식적으로 합류했다.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와 원칙을 중시하는 따뜻한 CFO. 두 사람의 조합은 위기에 빠진 진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태주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했고 서연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 역시 그의 곁에서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기쁨을 되찾았다. 회의실에서의 치열한 논쟁은 퇴근 후 함께하는 소박한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주말에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잃어버렸던 10년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들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태주는 서연을 데리고 한적한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 실장이 잠들어 있었다. 태주는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감사가 어려 있었다. 실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서연의 손을 굳게 잡았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희 두 사람,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서연 역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두 사람을 감싸며 마치 그의 충직했던 비서가 보내는 마지막 축복처럼 느껴졌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최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스스로의 탐욕과 오만이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1년 후 에필로그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작은 성당 안.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강태준과 한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냉혈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신랑 강태준은 신부 한서연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그 어떤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도 진중하고 힘찼다. 신부 한서연은 신랑 강태준을 남편으로 맞아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주례의 말과 함께 감격적인 입맞춤을 나누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성당 안을 가득 메웠다. 길고 긴 아픔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들의 사랑은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다시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주말 오후 한강이 보이는 넓은 정원이 딸린 집. 태준은 벤치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온통 정원에서 뛰놀고 있는 아내와 작은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아빠, 아빠, 이리 와보세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작은 아들이 서툰 발음으로 그를 불렀다. 서연은 그런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태준을 향해 손짓했다. 태준은 서류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목마를 태웠다. 아이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퍼졌다.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준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에 기댔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묻자 태준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냥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서. 널 버렸던 냉혈한 CEO의 세상은 무너졌지만 너와 함께하는 지금 이 세상이 내겐 전부라는 생각.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첫사랑을 버렸던 남자의 세상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지어 올렸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온 새벽은 그 어떤 아침보다도 눈부시고 평화로웠다.